저희 조코피TV는 100년 이상 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NBA 오피셜 파트너 윌슨,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야후 스포츠가 선정한 NBA를 대표하는 2옵션 탑10을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저도 아주 재밌게 기사를 읽었는데, 자, 야후 스포츠의 의견과 또 제 의견을 믹스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NBA 2옵션 탑10 만나보시죠. 자, 10위는 밀워키 벅스의 데미안 릴라드입니다. 자, 릴라드는 지난 시즌 처음으로 NBA 데뷔 이후에 팀을 옮겼습니다. 포틀랜드에서 밀워키 벅스로 이적을 했고요. 활약 자체가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35.3분 뛰면서 24.3득점, 어시스트 7개, 필드골과 3점이 평소에 비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감독도 바뀌고 본인도 10년 넘게 뛰는 팀에서 다른 팀으로 또 이적을 했고 굉장히 좀 생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플레이오프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야니스가 제대로 뛰지를 못하면서 결국 릴라드가 1옵션으로 플레이를 했었어야 됐는데 39분 뛰면서 31.3득점, 어시스트 5개, 그러니까 철저하게 득점원으로 뛰었음을 알 수가 있죠. 필드골 42%, 3점이 41.7%였습니다. 자, 1옵션은 당연히 야니스죠. 자, 하지만 2옵션은 크리스 미들턴이 아니라 릴라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첫 시즌은 아무래도 야니스와 릴라드가 또 맞춰본 경험이 없었고, 또 감독도 중간에 에이드리언 그리핀에서 닥 리버스로 바뀌었고 상당히 좀 번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릴라드의 지난 시즌 활약을 부진했다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2년차를 맞이했고 릴라드도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고 있고 미들턴은 이미 노쇠화가 시작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생각보다 야니스와 원투펀치를 이루면서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옵션인 릴라드의 다음 시즌 활약이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9위는 파스칼 시아캄으로 매겼습니다. 지난 시즌 이적한 이후에도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기록도 놀랍도록 정규 시즌과 비슷해요. 3점만 좀 떨어졌을 뿐이고, 이 파스칼 시아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대 매치업이 누구든 간에 항상 일정한 효율을 뽑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애나로부터 또 장기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요. 1옵션은 타이리스 할리버튼이죠. 그런데 저는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1옵션과 2옵션의 관계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파스칼 시아캄이 1옵션으로 나설 일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할리버튼도 평균 20득점에 10개 어시스트를 뽑아내는 선수지만 또 어떤 무대에서는 예를 들어 플레이오프 같은 슈퍼스타 혹은 또 득점원의 역할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시아캄이 1옵션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할리버튼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또 할리버튼의 유스지 퍼센트가 낮아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시아캄은 어쨌든 득점원이고 그 다음에 또 상대의 미스매치를 공략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저는 2옵션이기도 하지만 1옵션으로 뛰어야 될 때도 많은 선수다. 완전히 2옵션으로 분류하기에는 좀 특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야후 스포츠가 매긴 2옵션 8위는 칼 앤서니 타운스입니다. 자, 원래는 미네소타 타운스의 팀이었죠. 자, 하지만 앤드류 위긴스, 지미 버틀러 이런 선수들이 거쳐갔고, 그리고 지금은 앤서니 에드워즈가 1옵션이 됐죠. 자, 그리고 타운스는 현재 2옵션으로 내려앉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지난 시즌에는 부상 때문에 20경기를 날렸지만 21.8득점, 8.3리바운드, 필드골 50, 3점 40%가 넘는 슈팅 빅맨의 교과서 같은 활약이었습니다. 자, 플레이오프에서도 득점은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필드골과 3점의 효율도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부진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충분히 또 제 몫을 해냈고, 이제는 1옵션보다는 2옵션의 역할이 더 잘 어울리고, 에드워즈의 떡상과는 별개로 저는 타운스가 소프트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하지만 칼 앤서니 타운스에게 플레이오프 같은 거친 무대에서 1옵션을 맡기기에는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칼 앤서니 타운스가 증명해내지 못한 건 아니지만 여러모로 저는 보좌하는 역할이 어울린다. 그래서 타운스는 2옵션이 딱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7위는 카이리 어빙입니다. 지난 시즌 역시나 부상 때문에 24경기나 날렸습니다. 자, 하지만 뛸 때 카이리 어빙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자원이죠. 카이리 어빙은 슈팅가드, 포인트가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댈러스에서는 철저하게 또 2번으로 뛰고 있고요. 2번으로 뛰는데 필드골이 거의 50%, 3점이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180클럽에 이미 가입한 적이 있을 만큼 효율이 대단히 좋은 선수죠. 그리고 지난 시즌 팀의 파이널 진출을 이끌면서 정규 시즌에 비해서 전체적인 볼륨이나 효율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1옵션의 루카 돈치치를 가장 전면에 나서서 도울 수 있는 자원임은 부인하기가 어렵죠. 자, 카이리 어빙이 1옵션으로 나섰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보스턴 셀틱스 시절이 대표적이고,
사실은 뭐 브루클린 시절의 케빈 듀란트, 클리블랜드 시절의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지금의 루카 돈치치처럼 어빙은 2옵션으로서 1옵션을 돕는 도우미 역할, 저는 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카이리 어빙은 노세아가 저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루카 돈치치, 클라이 탐슨과 함께 우승을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각이다. 여전히 2옵션이지만 위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6위는 도만타스 사보니스입니다. 자, 1옵션은 당연히 디에런 팍스죠. 자, 하지만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없다면 1옵션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고, 그 다음에 디에런 팍스는 볼핸들러, 사보니스는 뭐 스크리너, 그 다음에 또 롤맨, 뭐 리바운더, 자, 이런 역할, 서로가 완전히 다른 역할이기 때문에 여태껏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1옵션과의 콤비, 그 다음 1옵션과의 페어링을 놓고 봤을 때는 세크라멘토의 팍스와 사보니스가 굉장히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즌 빅맨인데 82경기 다 뛰었어요. 그리고 리바운드가 무려 13.7개, 득점도 19.4점, 어시스트가 8.2개입니다. 뭐 대부분 핸드오프 액션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워낙 시야가 좋은 선수고요. 필드골 59.4%, 3점을 많이 던지진 않지만 3점을 던질 줄 알고 확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38%. 자, 지난 시즌 세크라멘토는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를 뛰지 못했어요. 자, 하지만 토너먼트 2경기에서도 정규 시즌과 거의 뭐 차이가 없는 그런 활약을 펼치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깼죠. 워리어스의 꿈을 좌절시켰고 그 중심에는 사보니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5위는 저말 머레이입니다. 자, 저말 머레이는 얼마 전에 덴버 너게츠와 연장 계약을 맺었죠. 올스타, 그 다음에 올 NBA 팀이 없지만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말 머레이가 니콜라 요키치와 함께 또 다른 우승 반지를 끼기 위해서는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매 시즌 20경기 가량을 빠지고 있고, 뛸 때는 좋은 선수예요. 지난 시즌도 21.2득점, 어시스트 6.5개, 필드골이 48.1%, 3점이 42.5%니까 아주 훌륭한 플레이메이커이면서도 아주 준수한 득점원, 그리고 샤프슈터, 필드골이 또 3점이 저 정도라면 너무너무 좋은 수치죠. 자,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저말 머레이의 주가가 낮아졌습니다. 출전 시간은 늘었는데 득점은 확 줄었고요. 그 다음에 어시스트 개수도 1개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저말 머레이가 이번 정규 시즌 때 보여줬던 효율이 완전히 급감했어요. 필드골 40.2%, 3점이 31.5%니까 뭐 대단히 좋지를 못했죠. 자, 하지만 이번에 연장 계약도 맺었고, 그리고 덴버 너게츠가 계속 전력이 약화되는 시점에 그래도 다리오 샤리치와 웨스트브룩을 데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한 또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는 이 시점에서 니콜라 요키치는 늘 푸른 소나무고, 우편 배달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편을 배달하는 인물이고, 결국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저말 머레이가 기복을 줄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4위는 뱀 아데바요입니다. 뱀 아데바요 역시도 빅맨, 그리고 지미 버틀러는 볼핸들러, 그렇다면 사보니스와 디에런 팍스처럼 서로가 서로를 돕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자, 지난 시즌 34분 뛰면서 정규리그 19.3득점, 리바운드 10.4개, 어시스트 3.9개,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수비도 잘하는 선수입니다. 자, 필드골 52.1%, 3점도 지난 시즌 막판에 조금씩 던지기 시작했어요. 자, 플레이오프에서는 기록이 더 뛰었습니다. 22.6점을 넣었고요. 그리고 필드골은 미세하게 떨어졌지만 저희가 뭐 뱀 아데바요의 이번 올림픽이라든지 혹은 지미 버틀러를 돕고 본인이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을 때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다만 이제 버틀러는 89년생이고 아마도 다음 시즌이 마이애미에서 뛰는 마지막 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뱀 아데바요가 지금 야후의 평가대로 훌륭한 2옵션으로 남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아데바요가 더 목소리를 내고 더 적극적으로 공을 요구하고 클러치 상황에 내가 더 볼을 자주 만지는 선수가 돼야 된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데바요도 마이애미와 연장 계약을 맺었지만 지금 뭐 나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량이라든지 그리고 외부 환경을 놓고 봤을 때 다음 시즌의 아데바요는 아주 준수한 2옵션이 아니라 저는 1옵션으로 격상하는 그런 시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3위는 제일런 브라운입니다. 제일런 브라운이면 굉장히 럭셔리한 2옵션이죠. 지난 시즌 70경기 뛰면서 23득점, 그리고 5.5 리바운드, 3.6 어시스트, 아주 플레이메이킹도 많이 좋아졌죠. 필드골 49.9%니까 윙맨으로 뛰는데 이 정도 효율이면 뭐 리그 최상급입니다. 자, 플레이오프에서는 더욱더 주가를 높였습니다. 23.9득점, 그리고 리바운드도 더 증가했고요. 어시스트, 스틸, 블락은 거의 대동소이, 필드골이 51.6%였어요. 지난 시즌 테이텀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운동 능력과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뭐 림을 어택하거나 아니면 골 밑에서 마무리를 할 때 혹은 와이드 오픈 3점을 던질 때 효율이 너무 낮았습니다. 자, 하지만 제일런 브라운은 오히려 정규 시즌보다
효율이 더 좋아졌죠. 3점은 떨어졌지만 그만큼 2점 야투에 대한 그런 세련미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컨퍼런스 파이널 MVP, NBA 파이널 MVP를 수상할 수 있었죠. 뭐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컨퍼런스 파이널 MVP와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파이널 MVP를 2옵션 선수가 받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파이널만 놓고 그 선수의 실적을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2옵션이 1옵션보다 더 인상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이슨 테이텀이 1옵션이긴 하지만 저는 제일런 브라운 역시도 테이텀이 부진하거나 혹은 제일런 브라운이 핫핸드일 때 혹은 제일런 브라운의 경쟁심이나 향상심이 팍 튀어올랐을 때 저는 언제든지 제일런 브라운이 2경기, 3경기, 그 다음에 뭐 10경기 구간에서는 충분히 테이텀을 제치고 1옵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다. 1옵션과 2옵션의 그런 간극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다라고 저는 보스턴 셀틱스의 원투펀치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위는 데빈 부커입니다. 데빈 부커는 사실 듀란트가 오기 전까지는 뭐 늘 1옵션이었어요. 크리스 폴이 왔었어도 1옵션은 사실 데빈 부커였죠. 자, 하지만 데빈 부커 본인보다 키가 크고 본인보다 더 높은 효율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위 호환격인 듀란트가 왔기 때문에 부커는 일단 한시적으로는 지금 2옵션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자, 36분 뛰면서 지난 시즌 27.1득점. 정규 시즌에는 뭐 어마어마한 활약 펼쳤습니다. 필드골 49.2%니까 아주 효율도 좋았고요. 자, 플레이오프에서도 데빈 부커는 제 몫을 해냈습니다. 자, 물론 금방 광탈하긴 했습니다만 27.5득점 그리고 어시스트 6개, 1.8스틸, 필드골 49.2%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그러니까 데빈 부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일런 브라운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 물론 팀을 대표하는 1옵션은 당연히 제이슨 테이텀, 케빈 듀란트지만 이 두 선수가 뭐 부진하거나 혹은 나의 감이 좋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자신 있는 매치업을 만났을 때는 1옵션, 2옵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냥 이제 이거는 분류표로 그냥 나눈 것 뿐이지 데빈 부커 역시도 저는 케빈 듀란트와 서로 원투펀치 혹은 1옵션, 2옵션을 바꿔가면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자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저는 이 데이비스도 결국에는 뱀 아데바요와 비슷한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두 선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22년 차를 맞이하고 이제 40살이에요. 물론 여전히 1옵션으로 뛸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지만 레이커스가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기를 원한다면, 도약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AD가 지금보다 더 자주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록만 놓고 보세요. 여러분 1옵션으로 뛰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규 시즌 지난 시즌 6게임밖에 빠지지 않았고 24.7득점, 리바운드가 무려 12.6개, 어시스트 3.5개, 스틸 블락 도합 3.5개, 3점이 뭐 별로여서 그렇지 필드골 55.6%, 깔 게 없어요. 최고의 공수 겸장입니다. 최고의 양수 겸장이고요. 플레이오프에서도 5경기 만에 광탈하긴 했지만 27.8득점에 15.6 리바운드, 어시스트 4개면 이거 다른 팀 가면 그냥 슈퍼 1옵션이에요. 근데 팀에 르브론 제임스라는 존재가 있다 보니까 데이비스가 지금 레이커스를 대표하는 그런 뭐 에이스다 이런 평가를 받기는 어렵거든요. 자, 하지만 저는 아데바요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레이커스든 마이애미든 버틀러, 르브론 제임스가 더 이상 뭐 1옵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 2옵션이 거의 1옵션과 대등하거나 혹은 그 1옵션을 넘어서는 활약을 펼칠 때 저는 소속팀의 성공도 그만큼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앤서니 데이비스 굉장히 좋아해요. 매너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즌에 또 판타지에서 뽑아서 정말 이 선수는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타지로 뽑은 선수의 플레이를 더 눈여겨보게 되니까. 근데 공격과 수비에 쏟는 에너지가 정말 동등하고요. 다재다능합니다. 어릴 때 가드였기 때문에 드리블도 잘 치고 뭐 슈팅이 안 좋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정말 팔방미인의 현 시대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선수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뭐 마이클 조던 옆에는 스카티 피펜이 있었고요. 레리 버드 옆에는 케빈 맥헤일이 있었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옆에는 카이리 어빙이 있었고 빌러셀 곁에는 바쿠지가 있었습니다. 항상 내 옆에 정말 훌륭한 동료가 있을 때 그 팀은 우승하거나 우승에 도전하거나 또 길이 역사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야후 스포츠의 기사를 빌려서 소개시켜드린 이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지켜보는 것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다음 시즌을 관전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